네. 요즘에 간부를 없지 않고 제압기를 열어나가나 뭐? 덩 정말. 윤철이. 위원장 동지!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윤철동무의 속마음을 다는 몰랐댔습니다. 그 어느 날 현역동무! 윤철동무! 수고했어.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오기에 이렇게 멋있어요? 현욱이가 없는 사이 지망한 대결전 같았어. 그래요. 시험 절차를 알자고 붙을 것 같아. 엄마나 거기 파가세요. 고맙소. 근데 윤철동문 물길공사장인데 한 번도 발길을 안 해요. 왜?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움직이는 건 말이야. 다 관리위원장 동지 승인 밑에서 하는 건데 그쯤한 거 알아야지. 그래도 관심 좀 두라요. 말 듣지 말고. 그러지 뭐. 아니 왜 그쪽으로 가요? 여기 지름길이 있어. 현욱이 빨리 가자. 이회진 산기슭에 이런 묘도 있었군요. 묘비를 보니 자식도 없어요. 딸은 있는 것 같아.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풀베로 온 적이 한 번 있었지. 그때 이 묘 앞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 짓던 한 여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오. 그럼 딸이 있으면서 왜 영웅인 아버지 묘를? 여기서 먼 타거지 있으니까 자주 와볼 수 없었겠지. 윤철동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영웅의 묘를 자주 찾아보자요. 벌초도 하고, 꽃도 넣고. 현욱인 참. 여기다 아무리 정성을 바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알아줄 사람도 없어. 예? 왜 놀라? 그게 진심은 아니겠죠? 현욱이, 이젠 어차피 일생을 같이 할 사이인데 내 뭘 더 숨기겠어. 청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우리가 이 시절에 인정을 못 받으면 인생은 다야. 그러니 때야 장소를 잘 봐가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닦는 게 현명한 사람이거든. 그만해요. 현욱이는 아직 책상 물림이니 내 말의 뜻을 다 할 수 없지. 미선자, 가짜. 뭐? 비서동지, 전 이 사실을 일생 제 혼자만이 알고 묻어두려 했댔습니다. 윤철이야 장차 우리 궁천리의 주인이 될 청년인데 비서동무가 그를 위해서 마음 좀 기울여 주세요. 아니, 비서동, 쉿. 그래서 현역동무가 그토록 속을 태워왔구만. 내 생각엔 윤철동네의 대학 추천 문제를 당분간 보류시켰으면 하는데 청년동맹 비서동맹의 생각은 어떻소? 알겠습니다. 하지만 윤철동매의 결함을 아직은 공개하지 말았으면 하오. 왜 말입니까? 그태여 상처를 만들어 허물을 남길 필요야 없잖소. 그래, 돌격대 인원 선발은 어떻게 됐소?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앞으로 거기서 입당 대상자도 나오고 표창, 견학, 일체 모든 평가는 고향을 사랑한 만큼 진심으로 땀을 바친 것만큼 한다는 걸 모든 청년들에게 공개하시오. 알겠습니다. 세우시오. 무슨 일이야? 어서 말을 해야 알지.
먼저 가세요. 말 좀 해보십시오. 저희 대학 추천 문제는 왜 북이랍니까? 누가 부결해? 비서동지가요. 비서동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 농장을 위해 한생을 살았고 저도 이 농장을 위해 땀을 바쳤는데 그 대가가 오늘에 와서 이게 다라는 거죠. 에이씨. 위원장도 새로 조직하겠다는 돌격대 명단이오다. 그리고 아버님을 돌격대 고문으로. 알고 있어요. 예? 비서동문 정말 저희 아버지가 우리 금천인 농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그리도. 그거야 군대 때 맺어진 정 때문이겠지요. 여기 윤철이 이름이 왜 없어요? 글쎄요, 그건 저도. 비서동물 좀 찾아요. 예. 아, 위원장 동무구만요. 제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놓고 토론을 좀 하려던 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윤철 동물 당분간 어딜 좀 다녀오게 했으면 하는데 발전기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 그 문제도 그렇고 또 현옥이와 옹효진 문제도 풀어보자니 어차피 정 필요하다면야 보내야지요. 관련 전병지 아버지가 덜컥대 고문인 것 같아. 그래, 정말 멋있구나. 돌격대 차렷! 안대로 받! 자 어서 받으십시오. 이러지 이러지 마시오. 말고 어서요. 자, 돌격대 검동지 금천리 청년돌격대는 전투면을 맡겨 정렬하였습니다. 돌격대장 정경수! 시오 타시오. 알았습니다. 슛! 동지들, 저는 오늘 이렇듯 인생의 노년기를 고향 땅을 꽃 피우는 데 바치도록 내세워준 동지들에게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물길 공사를 완공해서 샘골 소형 발전소를 꼭 살려냅시다. 꽃나이 시절은 인생의 봄이라 화려한 일도만 찾지를 말아라. 시련은 많아도 어렵다는 거리 청춘을 바치자. 짙은 시절에 맛보는 고생이 눈물 준대도 막을 수 없어라. 하는 길 거기도 이런 차례 청춘을 바치자. 비서동지가 이영웅의 묘를 어떻게? 내 동무한테 분공을 하나 주겠어. 내일부터 윤철인 인적도문이 산기슭에 누워있는 공화국용 주승학 동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가지고 와야겠어. 어디 가서 말입니까? 어딜 가서 누굴 통하든 상관하지 않겠어. 다만 영웅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알아오기 전엔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생각 마오. 비서동지,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기다리겠소. 참 야단입니다.
당장 김매기 전투도 할래. 밤엔 물길 공사도 할래. 이건 노력이 달래 야단입니다 이거. 부위원장 동무, 무슨 우는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우는 소리를 안 하게 됐어. 굴착기만 있으면 김매기 전투도 물길 공사도 다 풀릴 판인데. 굴착기요. 예. 아,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 동무, 자 어서 앉으십시오. 정말 힘이 들군요. 속이 타오고.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서동무, 아무래도 굴착긴 꼭 오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문제요? 정말이지 이러다간 물길 공사는 물론 한해 농사가 걱정돼요. 그리고 윤철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윤철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린 대학을 하나 보내고 표창을 하나 해도 자기 생을 불태워 제 고향을 떠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윤철이한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래도 전 비서동무를 믿었댔는데. 위원장 동무의 심정은 알만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철이를 대학에 보낸다고 반할 현옥 동무가 그럴 아닙니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비서동무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까지 빗나갈 줄은 전 정말 몰랐습니다. 위원장 동무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잘못 생각한다고요. 물길 공사도 그래요. 우리 농장원들이 1년 12달 전투 속에 안 사는 때가 있는 줄 아세요?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김매기가 끝나면 풀베기, 가을고디. 비서동무, 무슨 힘으로 공사를 내민다는 겁니까? 굴착기를 끌어옵시다. 예. 위원장 동무, 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길 공사는 농장 힘으로 해봅시다. 좋습니다. 비서동무가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할 수 없지요. 정말 같이 일하기가 힘들군요. 그게 진심의 소리입니까? 어쩌겠습니까? 이제 더는 정말이지 비서동무와 함께 있는 지금은 가을이 빨리 올까봐 두렵습니다. 위원장 동무. 네가 어쩌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뭐?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해서든 농장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리당 비서를 도울 대신, 아버진 제발 이래까지 간참 말아주세요. 뭐가 어째? 내 지금껏 참아왔다. 넌 군대로 말하면 벌써 군사재판감이야. 네, 제 밑에 숱한 병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전선을 지켜야 할 무력을 자기한테 끌어오려고 수를 쓰는 너 같은 지휘관이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응? 아버지. 사람의 힘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강낭 쪽으로 끼니를 내우며 일 나오는 농장원들을 볼 때마다 난 그들을 더는 혹사시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달래 농업전선이라 하고 농업전선을 1211고지라고 하는 줄 알아? 지금은 결사의 각오가 없인 농사도 못해. 이 어려운 때 중앙기관에서 당사업을 하던 그가 우리 농장에 자진해서 내려온 것만 해도 난 얻고 다니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리당 비서를 찾아가 잘못을 빌자. 제발 용서해달라고.
효일동. 부부장 농지. 효일동. 그새 잘 있었어? 부부장 농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린 더 했어. 근데 일이 바쁘다 나니 오늘이야 이렇게 들렸어. 부서 동무들이랑 다 잘 있습니까? 다 잘 있어. 자, 저기 좀. 예. 힘들지? 농사일이. 예.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럴 테지.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 내려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도 다르구만요. 글쎄, 제가 농사 경험이랑 없어서 그런지 물길 공사랑 농장 자체 힘으로 해보자고 애를 써보는데 왜 그렇게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막 안타깝습니다. 효일동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걸. 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한다며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동무야,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자고 농촌에 자진해서 내려온 당일꾼이 아니요. 부부장 동지. 효일동무, 어젯밤에도 모나먼 현지지도 이 길에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온밤 주무시지 못하시고 또 말씀이 계셨어. 농사 문제 때문에. 예. 지금 국가에선 인민들에게 쌀 공급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민들은 나를 받들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난다고.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보자고 간곡히 말씀하셨어. 평양에서 일할 때 효일동문 장군님 직무실 창가에 불빛이 꺼질 줄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했어. 그런데 지금은 뜻밖에도 오보이 수령님을 잃고 난 지금은 우리 장군님께서 늘 현지시도 이 길에 계시니 꺼질 줄 모르던 당중앙 창가의 그 불빛이 이제는 멀고 험한 최전년 처소로 눈보라 사나운 자강도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질 않소. 효일동무, 그만하오. 부부장 동지. 제 아직 장군님의 뜻을 받들기에 멀었습니다. 우리 언제나 장군님의 로고를 잊지 말자고. 부부장 동지. 제꼭 머나먼 산천 바람 찬들에 뿌리를 내린 간절한 마음 아무지를 마라 푸른 싹이 읊도록 아직은 할 일이 많아. 여보, 운주 아버지, 그간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수도 평양을 떠나 그곳으로 떠나간 지도 몇 달이 되오는군요. 마음이란 참, 다른 땐 텔레비에서 별로 주의 없이 보던 그 고장 날씨도 인젠 당신이 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특별히 마음을 모아가며 보게 되는군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찰 수 있으니 감기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인젠 운석이도 밥 하나를 흘리면 아버지가 갖고 온 거라면서 꼭꼭 집어먹어요. 아버지, 나 운석이에요. 거기도 선행궁전 있나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눈비에 젖어 흙 속에 묻혀 시련의 고비 헤치는 마음 묻지를 마라
동지가 형이와 형남이를 데려온대요. 뭐, 외삼촌네 집에서도 뛰쳐나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걸 겨우 찾았대요. 그래. 관련장 아줌이! 형남아. 저희들은 어디서 눈물겨운 그 정상을 다 말해 뭐라겠습니까? 하늘이 둥근 달은 바라다 보니 뵙고 싶은 대원스님 달 속에 계셔요. 하늘도 못 하늘도 못 믿어서 대원스님 둥근 달에 모시었나요? 이남비서 동지! 전보가 왔습니다. 어디서 왔소? 평양에서 가족이 온답니다. 오늘 이삿짐이랑 싣고. 은지야, 은주 아버지. 왔구만. 수고했어. 여보, 우리 관리연장 동무요. 안녕하십니까. 옷을 내긴 수고했어요. 이름이 뭐냐? 난 은석이고 난 은주예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정말 겁게 생겼구나. 그러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여보, 난 여기까지 따라와준 당신이 고맙고 귀중해서 더는 당신에게서 희생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뭐니 뭐니 해도 온 농장이 달라붙어 우리 관리연장 동무가 무겁게 들고 있는 짐을 맡들어야겠는데. 그러니 저도 농장에 나가 일해달라는 거죠? 그렇소. 한 줌 흙도 쌀처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땅의 여인이 되어주었으면 하오. 좋아요. 아무쪼록 당신 뜻을 따를 테니까. 고맙소. 농장에 온 이상 제가 니당 비서인 당신한테 짐해야 되지 말아야지요. 사실은 한 가지 짐이 더 있어서 그러. 뭐예요 또? 차마 지금은 말 못하겠구만. 미안해서. 말해보세요. 아마 얘기했다간 깜짝 놀랄 거요. 죽으라는 소리 아니겠죠? 그만큼 놀랄 수도 있어. 뭔데요? 후에 말하지. 먼저 자오. 기다리지 말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작업반에 할당된 물길 공사 구간을 무조건 이달리를 끝내야겠어요.
오반장 동무, 예, 작업반에 떨어진 과지가 120m지요? 예. 근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 형편에서는 당장 무조건 해야 돼요. 정 못하겠으면 사표를 내고요. 3반, 예, 3반은 108m 맞아요? 맞습니다. 뭐였던 김에 말 좀 하자요. 오반장 동무, 예. 동문굴에 또 농사를 망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물론 어려워요. 낮엔 농사일을 하고 밤엔 물기를 판다는 게, 하지만 늦춰서는 안 되는 게 구공사예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어딜 갔댔어요? 분명 아침 일찍 출근하는 걸 봤는데. 한디당 비서 아주머니가 농산반에 나가서 일을 한다기에 방앗간에 가던 우리 네 편을 붙들고 교양 사업을 좀 하더랬습니다. 기쁘는 시절에 맛보는 고생을 천금을 준대도 갚을 수 없어라. 가는 길 험해도 희망찬 길에 청춘을 바치자. 인생의 시작도 장군님 위하여, 인생의 마감도 장군님 위하여. 영광에 넘치는 정명의 한계에 청춘을 끝내자. 요즘 현업 동무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만. 혹시 마음속에서 윤철이를 영영 지워버리는 건 아니오? 그렇습니다. 서둘러 작별을 생각할 필요야 없지. 앞날이 중요하니까. 현업 동무, 이제 윤철이는 꼭. 비서 동지, 도대체 윤철 동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다만 믿는 건 참된 인생길을 위해 힘든 길을 걷고 있을 거라는 그것뿐이요. 정치현 동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웬걸요? 청년들 속에 있으니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예. 공사가 제기일에 끝날까요? 해내야지요. 군대시고. 근데 저 돌고개가 문제입니다. 큰 물도 예견된다는데. 예. 대책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 수고를 합니다. 아, 네. 주승학이라고 전쟁 때 영웅인데 그의 딸이 사는 집을 혹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기 관리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 고맙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이들한테 놀림 받았어. 왜? 여긴 쿰천인민학교인데 아직도 내 학습장에 평양 창전인민학교 써 있다고. 빨리 지워달래요. 어디 보자. 엄마, 나 밥 먹을래. 배고파. 아버지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먹자꾸나. 아버지 매일 저녁 남해에서 먹을 잡고 합숙이 오는데 뭐. 합숙에. 이리야, 이놈에서 빨리 안 가겠어? 예, 음메. 그럼 사실은 한 가지 짐이 또 있어서 그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는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서는 무더기비와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막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서 이 일을 어쩌면 졌어. 공사가 끝내려면 여기 마지막 구간인 돌거기를 파헤쳐야겠는데 이제 홍수가 밀려드는 날엔 지금껏 파놓은 물길을 논밭이고 싹 다 밀고 나갈 판인데. 아이고, 그만해요. 누군 몰라서 그래요. 구척기를 빨리 가 사업해 봅시다. 이 돌고개 구간만은 우리 농장의 힘으로 노림도 없다. 그러니 비판을 좀 발sem치고 내밀어 봅시다. 이러다는 그동안 농사를 또 망치고 말이야.
예. 뭐라고요? 아니, 위원장 동무가 끝내 떠났단 말입니까? 예, 굴착을 가지러 간다면서 방금 들었습니다. 운전수 동무, 빨리 가자요. 왜세요? 아니, 비서 동무가. 위원장 동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쩌겠어요. 당장 큰 물이 온다는데 빨리 공사를 끝내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길 공사는 제기일에 끝날 겁니다. 자, 어서 돌아갑시다.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안 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이러다간. 우리가 대중의 힘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습니까? 전 확신합니다. 우리 금천마을 사람들이 모두 합쳐 발휘되는 그 힘을 말입니다. 비서 동무, 아직도 안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금천이 홍수 피해는 상상을 뒤집었군 해요. 그땐 애써 지어놓은 한해 농사를. 운전수 동무, 가자요. 위원장 동무! 위원장 동무! 지금 위원장 동무가 가려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까? 어떤 길이라니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어렵고 곤란한 이때에 위에서 대주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게 된다면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를 위원장 동무는 생각해 봤습니까? 뭐라고요? 위원장 동무가 가려는 이 길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투항이고 붉은 길을 스스로 내리는 길로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전 이번만은 이해해 주리라고 믿었댔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매해 농사를 잘못해왔는데 이제 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형편이 됐나요? 네. 위원장 동무,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이 우만 쳐다보면서 제 힘으로 농사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저조마다 손을 내밀내기를 한다면 그 모든 짐이 어디 가서 실리겠습니까? 군당을 거쳐 도당에, 그 다음엔 당중앙에, 결국 나중엔 우리 장군님한테 실리게 된단 말입니다. 전 그래서 이 길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는 곳마다 자륙갱생이란 구호를 내걸었겠습니까? 전 그 구호를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자체로 일떠서자는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돌자는 구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동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농장만은 국가의 손을 내미는 농장이 되지 맙시다. 이당 비서 동지, 저는 오랫동안 신고 끝에 공화국 영웅 주승학 동지에 대한 전투 실화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자니 마을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돌아서자니 기다릴 비서 동지의 얼굴이 떠올라 이렇게 한밤중에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차린 건 없어도 같이 들자요. 고맙습니다. 우리 군당에서랑 연락이 왔는데 덕문의 리당 비서 동지가 며칠째 계속 부탁하더래요. 덕무가 오면 잘 맞이해 주라고. 예. 아니 그럼 비서 동지는 벌써 저희 아버지는 전쟁 때 자동차 병이었어요. 공화국 용칭호가 수여된 건 51년 가을이었고요. 전 그날 밤 그들과 마주 앉아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밤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도 컸습니다. 주승학 영웅은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우리 마을에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당장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겠는데
폭격의 불임소는 거의 다 죽고 농장엔 기관이 고장난 무한궤도가 달린 뜨락터러 한 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장난 뜨락터러를 놓고 차마 발길을 뗄 수 없었던 주승학 동지는 어느 추운 겨울날 철길 위에 서 있는 기차 빵통에 실린 파괴된 불도저를 보고 무작정 구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에서 부속들을 하나하나 떼내어 내려 밖으로 던지며 가던 영웅동지는 무려 100리를 지나서야 기차에서 내렸는데 다시 부속들을 모아들고 우리 금천리까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얼음덩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의식을 차린 주승학 영웅은 밤을 새워가며 끝내 뜨락대로를 살려놓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답니다. 비서동지, 전 그날 밤 영웅의 가족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웅의 생애와 나의 정춘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었어. 정말이지 제 고향도 아닌 금천리에 남아서 끝내 뚜락뚜락을 살려내고 숨을 거둔 영웅의 그 불굴의 정신은 제 가슴을 뜨겁게 올려주었습니다. 전 그때야 비로소 저를 깨우쳐주고 거릉거릉 맨심을 써온 비서동지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양심의 도금질을 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윤철동무, 윤철동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동문 이 좋은 일을 왜 혼자서 하면서 그래? 그러니 비서동지 아직 나에 대해 한마디도. 윤철이! 윤철이! 윤철이 수고했구만. 수고를 했어. 비서동지. 비서동지, 윤철동문 발전기를 가져갈 부석까지 깎아가지고 왔습니다. 동무들, 이번에 윤철동문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면서 주승학 영웅의 위훈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웅의 묘까지 배윤철 동무의 서행은 우리 당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려는 높은 신념의 발현입니다. 아닙니다. 전 제 힘으로 고향 땅을 일터세울 생각은 없이 저 혼자만을 위해 살아온 그런 놈이었습니다. 절 돌격대에 받아주십시오. 윤철이. 관련자 같이. 예. 응? 아니, 우리 운주 됐구나. 왜 왔니? 아버지, 어서 집에 가자요. 너 먼저 가. 이야, 이젠 좀 싫어요. 집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누가 왔게? 글쎄, 가보면 알아요. 빨리요. 아이고야. 아버지, 빨리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어떻게 모두 아버지, 앉으래요. 같이 선임을 초청해놓고 주인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초청이요? 오늘 이 집에 경사가 생겼다면서요? 아니 경사라니. 은지야, 엄마 어디 갔니? 이제 와요. 은지야. 이, 온다. 아저씨! 아저씨!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부터 우린 여기서 산대요. 비서 아저씨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이젠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그래. 여보,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애들이 아니나요. 고맙소. 운주 어머니, 관리위원장 동지. 형남아. 형님, 은서가. 여보. 자, 먹어. 여보, 저희들 좀 보고. 아버지, 보라요. 아이고, 우리 운석이 영구나. 아, 누나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그래? 딸기 딸기 산 딸기 순교를 따서야 알는 엄마 구원한 효자요 돼요. 나는야 무슨 열매 날마다 따서 문스님의 효자동 충성성대라. 송이송이는 겨울에도 따고요. 엄멸은 사시절 나는 딸래요. 옳지는 없지 최고는 열매 요의 그날 땅을 따서 온스님의 효자동 충성성대래. 여보, 정말 고맙소. 내 당신과 살다가 오늘처럼 즐겁고 기분이 좋은 날은 정말 처음이구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밥 안 짓고 왜 나왔나요? 관리위원장 동지가 운주 엄마, 한 가지 물어도 좋아요. 뭔데요? 비서동문 어떻게 돼서 고수도 평양에서 이런 농촌으로 내려올 결심을 하게 됐나요? 그럼 아직 어쩐지 알고 싶군요. 뜻밖의 어버이 수령님을 잃고 세 번째로 맞이한 설날 아침이었어요. 아, 운주야, 예? 나 지금 총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성가? 어, 예? 운지야, 너희 아버지 갑자기 왜 저러시니? 일났구나. 여보, 내 옛말 하나 해줄까? 옛말? 야, 좋다. 좋구나. 이건 기본 어머니가 들어야 하는 옛말인데. 엄마는 말을 좋아하네요. 아, 그래도 옛말만은 꼭 들어야 한다. 운소가 어서 옷 입고 할머니 집에 가야지. 싫어. 옛말 듣고. 우리 운석이 영구만. 당신은 아이들한테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왜 괜한 소리겠어? 아버지 빨리요. 이건 실화 이야기라는 건데 난 실화 이야기란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있은 이야기라는 소리지.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꼭 나처럼 생긴 두 아버지가 있었단다. 아버지처럼요? 한 명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였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두 아버지 사이엔 금이 생기고 싸움이 일기 시작했구나. 왜요?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인 행복에 대한 말로 어머니를 유혹했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인 우리 장군님께서 심려하시는 농사 문제를 풀어보자고 엄마더러 저 멀리 농촌에 함께 가자고 타일렀거든. 네. 그러니 생각해봐라. 엄만 하나인데 결국 두 아버지 사이엔 싸움이 일 수밖에. 여보.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싸움은 아직도 승부가 안 났구나. 과연 이제 누가 이길런지.
전 그때 정말 천만 뜻밖이었어요. 운주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운주 아버지 왜 주무시지 않아요?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중대사 때문에 저토록 잠 못 드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발편잠을 잘 수 있겠소? 어젯밤에도 농사일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리 장군님께 한 일꾼이 이젠 새벽 1시가 지났는데 빨리 쉬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새벽 1시가 초저녁이라고 말씀하셨다오. 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시고는 그 새벽으로 또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니 당중앙 창가의 불빛이 그대로 먼 길을 달리는 열차간의 불빛으로 험한 영을 넘어서는 승용차의 불빛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오. 자나깨나 인민은 그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데 우리 장군님의 주소는 노상이 되었고 온 나라가 그대로 그의 집무실이 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그의 안녕을 바라고 만수주권을 바란다고 말로 1100번 외워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난 농사 문제 때문에 늘 걱정하시는 우리 장군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어 농촌으로 자원 진출할 것을 결심했소. 내 비록 농사는 잘 모르지만 변모 한 폭이라도 정성껏 잘 키워 내가 가꾼 볼을 보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실 때 그 순간이 1분이든 1초든 그것이 나에겐 일생의 행복으로 될 거요. 운주 아버지. 책임 비서동지, 전 오늘이야 모든 걸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중앙기관에서 당사업을 하던 비서동무가 농촌에까지. 정심동무 고맙소. 이렇게 일당 비서동무를 위하게 될 정심동무를 난 손꼽아 기다렸어. 우리 비서동무가 아니었다면 제가 무슨 일을. 정말 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효일동무는 한 가지만을 생각했어. 우리의 생애 목적은 오직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푸는 데 있다고 말이오. 그런 이당 비서를 전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까지 했으니 그가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부위원장 동무. 부위원장 동무, 우리 궁천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이 오늘은 이렇게 농장을 일떠세웠군요. 이 원장 동무, 우리 이당비서 동무의 생각이 다 옳았수다. 정말 그래요. 씨앗을 키워 열매를 맺고 상부님을 모실 간절한 마음 그날에 이렇게 금천 농장이 우리 군 쪽으로 알곡 수확고가 높은 농장들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고 다음 해엔 최고 수확년도를 내다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신동무, 동무가 이젠 우리 군의 얼굴이 되었어. 정신동무, 울긴 오늘같이 기쁜 날에. 책임비서 동지, 자, 저길 좀 보. 누가 동무를 지켜보고 있는가? 씨앗을 키워 열매를 갖고 장군님 모실 간절한 마음 노래하리라 황금이 삭술내는 그날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를 보다 큰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사동구역 장촌 남새 농장에서도 상반년도 남새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해 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황종남 경리동지는 그 옛날 빈봉투 농장으로 불리우던 농장이 해마다 다수확을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절세위인들의 다심하신 사랑과 믿음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014년 6월 9일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농장을 처음으로 찾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당시 농장 관련장이었던 김영년 동지 빈봉투 농장에 대한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며 장촌 남새 농장은 위대한 시설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 용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일 잘하는 농장, 온실남새 고향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늘 농장의 남새 온실들을 다 돌아보려고 한다고 정말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측에서는 장촌 남새 농장을 문명부유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꾸려주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들리셨던 언실입니다. 그때 언실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동행한 일꾼들이 걱정했는데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롭다고 자신께서는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에도 가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농장을 언실 남새 생산이 전용 단위로 꾸리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농장을 꾸리는 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윤초로 작업반장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도루에도 꽃을 피우시는 자유로운 오보이의 열렬한 위민 혼신이 있어 농장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변모됐다고 장촌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은 유다른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장촌이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또 하나의 사회주의 선경으로 분노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서 직접 여행하시기에 2015년 6월 29일 우리 농장을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 포의 그림 같다고 농장원들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장촌 남새 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이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요. 새로 일도 세운 장촌원과 살림집 15동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측께서는 새로 꾸린 장촌문화회관에도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장촌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며 경리하는 청비서 동측께서는 자신께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농장원들의 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그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회관에서 문화 정서 생활을 하게 되면 도시 사람들 못지않게 문명해지고 일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에 들리시어서는 농장원들에게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줘 모두가 남새 박사, 농산 박사가 돼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측께서는 농촌 문화혁명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전망대에 오르시어 장촌지구의 모습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경리하는 청비서 동측께서는 농장원들이 문명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별천지가 펼쳐졌다고 도시 사람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농장 도시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절세비리 정도 자욱이 생기는 때로부터 정말 길지 않은 군나날 당의 웅대한 황종남 경리동지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용도의 자욱이 새겨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길지 않은 그 나날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정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강동 종합온실농장을 비롯한 더욱 현대적인 온실남새 생산 계지들과 문명한 농장 도시들이 수많이 일도섰다고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삶을 누리며 공산주의 사회에도 남 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한없이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위민 혼신의 여정을 곧고 또 고르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빛나는 용도는 이 땅의 농촌진흥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놓은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지금 장촌 남새 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 근로자들은 사상 초유의 극난 속에서도 공화국의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지방진흥,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에 더 높은 알곡증산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3대 혁명을 동력으로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3대 혁명 불금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오려있는 평양 가방공장에서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017년 1월 공장을 찾으시오. 정말 우리가 만든 가방들을 보시면서 가방 사태, 가방 풍년이 났다고 원내 만족해 하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이로운 영상을 늘 가슴에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수용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 또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감을 우리 정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는 데 모를 받고 사상교양 사업을 실수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정업원들 속에서 자기 기대에 자기 자식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가방 생산에 정성을 다하는 기풍이 발휘되었으며 또 가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십 건의 기술력 신안도 창안 도입되었습니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학생 가방을 더 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돕고 배우며 혁신을 일으켜온 평양 가방 공장에 3대 혁명 불금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당과 국가 정책의 제1순위에 놓으시고 이 세상 가장 좋은 곳, 최상의 곳만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학생 가방을 더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할 결의들을 굳게 다졌습니다. 대중의 애국적 결의를 불러일으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만경대구역 보석공장에도 3대 혁명 불금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요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불금기, 3대 혁명 불금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보다 높임으로써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꼽히는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오기는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상원 노동계급과 전진의 포폭을 같이하며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고 있습니다. 남흥청년 화균학기업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현존 설비들의 능력 제고와 예비 기대들의 충분한 조성, 원료, 자재 보장 등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마음을 합치고 이약하게 노력해서 상반년도 비료 생산 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올해 석탄의 리터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그 결과로 올해 들어와서 군 7만 톤의 석탄을 전략했습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들과 우리 노동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생산에서 제일 애를 먹던 합성압축기 바킹 문제를 우리 식대로 국산화함으로써 중요 직제 일꾼들이 이 기대 운전공들하고 같이 책임지고 현장에 나와서 정업원들하고 같이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초부터 연간 계획은 물론이고 근 4만 톤의 비료를 더 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중적 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린 남흥노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은 12년도 용농 비료를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했습니다. 사리원 뜨락대로 부속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 제고에서 부속품 보장에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공들이 자기 맡은 부속품 가공에서의 높은 정밀도 보장, 여기에 우린 기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걸린 문제 하나가 신입공들이 기술기능 제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능 수준에 맞게 기능공과 신입공들로 저를 다 부어줬는데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전이 갖춰진 데 맞게 기능공 용량 강화에 힘을 넣는 한편 대중적 기술력 실현동을 힘있게 벌려서 농기계 부속품을 질적으로 생산해서 더안의 농촌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적극 추진하면서 문화주택들과 마을 주변을 수림화 원림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들에 필요되는 건제품의 정리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해서 사철 건제품 생산기지를 비롯한 건제 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거나 이미 있던 건제 생산 단위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냉종리, 충당군 칠성리에 무진장한 초면탄을 이용해서 건설에 필요한 벽돌을 도 자체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고 도국과 시군들의 건재 생산 기지를 새로 꾸리거나 능력을 확장하여 새끼와 각종 사출 건제품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마감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은 결과 도에서는 지난 시기 10여 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건제품의 종류를 올해에 들어와 20여 가지로 늘리고 그 질도 개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오늘 17시까지 관측된 전국 평균 강수량은 26mm였습니다. 더별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량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15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강원도와 개성시에서는 35mm 이상으로서 6월 중순 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양덕과 세포, 온천, 해주, 곡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 19일 오후부터 20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가을한 밀보리들과 농작물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 대책을 세우고 전력공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원남북도와 자강도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벌풍이 불고 벼락이 치겠으며 옷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mm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 내지 15mm, 특히 화평과 온성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30mm 정도이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정평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아침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아침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나 오전 한때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의 샘바람도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평원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고 평원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평원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 내지 5mm의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19일 오후와 20일 사이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부분적으로 150mm 정도,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불밝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 있어 어느 곳인지 그러면 이 밤도 내 마음속에 당중한 불빛이 오려네 그 불빛 우르르며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 있어 어느 곳인지 불밝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떻게 어느 곳인지 그러면 향로에 저물이 우리 농장길 막장길 안겨네 그 자우 간직하며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떻게 어느 곳인지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21분 운문기행, 장천벌에 새겨진 불멸의 자옥 따라. 9시 56분 연속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151번째 분입니다. 10시 4분 소개 편집물, 평양석도. 10시 35분 국제생활, 폐기물을 재생利用하기 위한 노력. 10시 46분 특집, 곤축과 녹색곤제. 11시 2분 소개 편집물, 재난 판존의 공로자 노력 혁신자들. 11시 28분 특집, 여기가 우리 일터입니다. 11시 44분 소개 편집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 정신을 새겨주시며.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말씀이 계시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길에 주저없이 자기를 바칠 줄 아는 12시 1분 조선예술영화, 그는 대자였다. 13시 11분 특집, 교과서가 전하는 이야기. 13시 39분 방문기, 오보이 사랑 넘치는 아동병원. 13시 56분 건강과 생활 속생, 잘못된 아침 식사 방법 몇 가지. 13시 59분 문답, 바닷가 양식에서 나서는 문제. 14시 12분 소개 편집물, 시대의 기수로 성장한 청년들. 14시 26분 특집,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15시 6분 소개 편집물, 한 전쟁 노병의 수기를 펼치고. 15시 19분 특집, 강원 땅에 새겨진 피의 교훈. 15시 30분 로카시랑, 2024년 2025년 잉글랜드 최상급 축구 연맹전 리버풀 팀과 첼시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 보도. 17시 17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이 빛과 수건이 서로 마찰하면 그 속에 자성을 띤 전자 알갱이들이 생겨나 서로 밀거나. 17시 28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만화영화 룡리한 노골이 72 수지 자석을 보시겠습니다. 18시 9분 수필, 한 편의 시에 담아보는 생각. 18시 30분 소개 편집물, 우리가 만난 3대 혁명 기수들, 18번째 분입니다. 18시 41분 방문기, 정다운 우리 일터. 18시 49분 연속 소개 편집물, 영생하는 우리 당의 혁명전사들. 19시 12분 특집,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
스무시 보도. 스무시 24분 특집 다양한 밀가루 음식. 난 당초에 보탬을 주자고 당해 들었지 내세워 달라고 당해 들지는 않았다. 근데 보탬은커녕 받아 하는 게 더 많은 우리가 스무시 46분 조선예술영화 평범한 사람. 아버지. 21시 58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